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독서 하지 마세요.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읽은 것이 뇌에 팍팍 박혀서 기억에 남도록 하시는 그런 독서를 해야 독서가 의미 있을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지금 독서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혹시 베스트셀러라고 유명해진 책들을 그냥 읽으시나요? 심지어는 자기가 산 책은 아니야. 식구가 사놓기도 하고 애들이 옛날에 사놓기도 하고 집에 있으니까 책을 읽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건 어떤 것과 같으냐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아무나 내 친구로 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목적이 불명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책을 읽으시기 때문에 그 책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책은 저는 어떤 존재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는 친구예요.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뽑아서 볼 때 첫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면 왼쪽에 보통 저자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제일 먼저 봐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책은 곧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자, 그러면 책은 우선 첫 번째 친구예요.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종의 삶의 멘토예요. 내 마음을 위안해주고 또는 내 생각에 깊이를 더해주고 나의 어떤 삶의 태도나 또는 나의 인생관이나 또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봉착하게 되는 어떤 고민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종의 인생 멘토. 또 하나는 자기가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영역의 전문 멘토가 되겠죠. 삶의 지혜 멘토이자 전문 멘토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방송과 관련된 책을 당연히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송과 관련된 나에게 선생님과 같은 존재, 전문 멘토.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가는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선정하시고 책을 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억납니다. 그래서 책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읽은 것이 뇌에 팍팍 박혀서 그것이 기억에 남도록 하시는 그런 독서를 해야 독서가 의미 있을 거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독서? 저는 단언합니다. 하지 마세요.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자기 위안이 될 뿐이라는 거죠. 눈동 독서라는 건 엄청 심플합니다. 책을 이렇게 펴면 책의 행이 쭉 있잖아요. 책 한 권이 보통 많은 거는 한 25행 정도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22~23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행의 길이가 대체로 1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볼 때 그 10cm를 한꺼번에 볼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눈동자에 초점을 두고 책을 보시나요? 이거 신경 안 쓰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책만 보면 졸려요. 왜냐하면 눈의 초점이 좀 애매한 상태에서 신경이 집중되지 않고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서할 수 없어요. 제가 권하는 눈운동 독서라는 것은 눈동자를 행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쑥 이렇게 눈동자를 쑥 이렇게 움직이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눈동자를 움직이니까 일단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여기 근육이 예민하기 때문에 절대로 책 보면서 졸리는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눈운동 독서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눈운동 독서를 할 때 어디 신경을 쓰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글자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읽으실 때 알파벳 하나씩 보십니까? 단어 단위로 보잖아요. 한글도 반드시 단어 단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 단위로 눈을 쭉 움직이면서 보면은 한 달 연습하시면 놀라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눈은 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초점이 촥촥촥촥촥 단어 단위로 맞춰져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눈운동 독서 능력이 완성된 건데, 얘는 한 달 걸리면 너무 힘드시죠? 아니에요. 평생 써먹을 자기의 독서 습관인데 한 달 아니라 1년 걸려도 반드시 하셔야죠. 이제 이거를 하시면 보통 한 줄을 읽는데 1.5초 정도를 제가 권합니다. 그러면 한쪽을 읽는데 몇 초? 40초에서 60초 사이일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책 한 쪽을 읽는데 1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 책을 읽는데 50분 읽고 10분 쉴 거야. 그럼 1시간 책을 읽으면 몇 쪽을 읽는다고? 50쪽. 제가 제 자랑을 하면 저는 한 쉬운 책은 한 80쪽? 조금 어려운 책 같으면 한 50쪽 정도 읽거든요. 눈운동 독서를 하고 생각 독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진 사람은 그 경지에 도달합니다. 이거는요, 속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속독은 빨리 읽기 위해서 읽는 거지 않습니까? 눈운동 독서는 한자도 놓치지 않고 책을 읽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눈운동 독서를 하면 일주일 정도 할 때까지는 더 의미가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눈동자의 움직임에 계속 집중해서 신경을 쓰니까 초점이 왜 안 맞지? 이런 신경을 쓰면서 읽으시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현상이 일어나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다든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쓰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뜻이 안 들어와요. 두 번째 주 정도 되면서 약간씩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한 달 내내 뜻이 확 들어오는 경험을 좀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이 피지컬한 상태에서 눈동자의 움직임이 딱 내 몸에 붙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달부터는 제가 뭘 권하냐면 문장 단위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한 문단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들어왔나를 그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시면 점점 단어가 초점에 맞은 상태에서 내 뇌에 들어오기 때문에 뜻을 파악하는 능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건 2달 정도 하시면 거의 대부분 달성하는 능력이에요. 걱정 마시고 눈운동 독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독서라는 건 엄청 심플합니다. 쭉 눈운동 독서를 하면서 봤어. 책을 한쪽 반쯤 봤더니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자기 머릿속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한 게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게 생각이에요. 그럼 2-3페이지를 또 봤더니 이게 중요하구나 또 생각이 떠올랐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보다가 그런 것이구나 하고 머리를 드십니까? 그걸 확인해 보세요. 계속 눈을 책에다가 쳐박고 계속 보고만 있다면 사실은 생각할 여가가 없기 때문에 생각 독서를 안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독서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완전히 쐐기를 박아주는 것이 메모예요. 그런데 제가 메모를 하라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하고 쓰고 하고 쓰고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베끼는 거라 그러지 메모라고 하지 않거든요. 메모는 뭘 의미하냐면 아까 제가 생각 독서 얘기했죠. 그래서 한 5쪽을 읽었더니 이 얘기네.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때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자기식 키워드로 책을 전혀 보지 않고 쓰는 메모만 메모라고 칭합니다. 초보일 때는 뭐 한 5쪽 읽고 메모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겁이 나거든요. 한 15쪽 읽으면은 이 내용을 내가 많이 기억해가지고 메모를 할 수 없을까 이런 겁이 나니까 처음엔 단위를 한 5쪽 그 다음에 좀 발전하면 뭐 한 10쪽 저는 사실은 장 단위로 읽고 다 읽은 다음에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독서력이 많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6개장으로 됐어. 그러면 6번 정도로 나누어서 메모를 하는 그런 독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을 메모하는 것은 그 내용을 뇌에 팍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공부할 때 무엇인가 외우려고 할 때 메모하면서 생각하면서 메모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졌던 경험이 있죠.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결국은 메모 기록이 갖고 있는 뇌 각인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눈운동 독서 기반으로 하고 생각 독서 하시면서 메모 독서까지 하시면 책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권합니다. 이걸 이제 제가 개조식 정리라고 하는데 메모가 남지 않습니까? 요 메모 남은 것만 보시고 요번에는 컴퓨터를 켜세요. 그리고 워드에다가 자기가 메모한 것을 보고 또 생각을 해가면서 A4 한쪽 정도로만 정리하시기를 권해요. 이거 분량 넘어가면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장 쓰지 말고 키워드로만 정리하세요. 이 정리를 한 상태에서 걔를 보고 한번 말로 해보시지 않습니까? 얘 머릿속에서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절대로 머리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독서는 이렇게 하셔야 그것이 자기에게 누적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들 습관에 붙이시고 눈운동 독서를 하면서 생각 독서를 하면서 메모 독서를 하면서 그것이 한쪽으로 딱 정리가 돼서 자기 머릿속에 탁 남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성장시켜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속독보다는 정상적인 속도로 나의 몸에 맞는 속도로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행복감도 느끼고 능력도 성장시켜가는 그런 독서가가 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시면서 꼭 너무 아날로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독서 카드를 쓰기를 꼭 권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카드는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안젤라 더커스 그릿을 읽었다고 치면 제가 아까 눈운동 독서하시고 생각 독서하시고 메모 기록 독서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메모 기록 독서에서 메모가 남은 것을 보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내 딸한테 설명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 10줄 정도로만 아주 간단하게 카드를 만들어 두시기를 권해요. 예를 들어서 그릿이 GRIT라는 영어 단어의 머리 단어를 조합한 그런 언어거든요. 그래서 신조어
거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지식이잖아요. 그런 지식은 그릿의 G는 뭐고 뭐 R은 뭐고 I는 뭐고 T는 뭐고 얘를 써놓으시고 거기에다 간단한 해설을 쓰시고 요거는 책에서 내가 얻어낸 지식 요걸 카드로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 같으면 책 한 권을 요약한 카드 한 장,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유용한 지식을 정리한 카드 한 5장, 이러면 책 한 권을 읽고 한 6장의 카드가 남게 돼요. 이 카드를 여러분들이 계속 모아두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무엇인가 블로그에 글을 쓰려 그래. 그런데 그냥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되 여러 책에서 내가 알게 된 지식들을 그 사이사이에다가 삽입하려 그래. 그러면 블로그 글의 얼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큰 이야기 흐름이죠. 걔를 메모하신 상태에서 그다음에 카드를 뒤적뒤적 보십니다. 요거 관계되네 한 장, 요거 관계되네 한 장.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얼개를 잡은 이야기에다가 그 카드를 보고 다른 책에서 자기가 알게 된 지식들을 삽입하면서 글을 쓰시는 거를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 읽은 거를 이렇게 정리해두면 이렇게 유용하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100권, 200권까지는 독서 카드를 이용해서 지식을 누적시키는 경험을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그게 몸에 붙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DB를 구축해서 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독서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를 권하는데요. 독서라는 것은 궁금증을 유발해야 더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려면 브라우징 읽기라고 해서 거칠게 그냥 쭉 보는 거예요. 사실 브라우징 읽기의 제일 출발은 표지 상세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날개 있는 저자 보시고 목차를 계속 상세하게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무슨 얘기를 저자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들쩍들쩍 자세히 보지 말고 들쩍들쩍 보면 책 한 권을 한 15분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어떤 톤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자주 등장하는 전문적인 단어는 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궁금증이 증폭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경우에 따라서는 독서 모임을 하는데 내가 한 3분의 1만 읽고 가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 3분의 1만 읽었다고 독서 모임 안 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독서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읽지 않아도 얼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좀 이해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자꾸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궁금증이 증폭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고요. 또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책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되니까 책이 더 읽기 쉬워지고, 궁금증이 증폭이 되고 읽기 쉬워지면 여러분들이 책을 어떻게 더 신나게 읽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책을 함께 읽는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하버드 학생들이 뭐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냐면, 하버드 교육 방식이 책을 읽고 리포트를 낸다든지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 양적으로 일단 많이 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책이 정해졌어 오늘 수업에서, 그럼 그날 밤 무조건 모입니다. 읽기를 분담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뭐 너는 1장 나는 2장 뭐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서 집에 나 기숙사 가가지고는 죽으라고 혼자 읽는 거죠. 자기식의 생각을 포함해서 요약을 해서 다음에 모여서 이제 각자가 정리한 것을 발표를 하고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럼 기본 지식이 되니까 자기가 책을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 상태에서 책을 완독을 하고 자기식의 요약을 하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공부를 한 과목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이니까 매 학기 반복적으로 한다. 말하자면 우리 독서 모임 비슷한 방식의, 저는 그걸 모듬 공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 너무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꼭 배울 만한 독서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스웨덴 대학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 조금 독특한 그런 스웨덴식 모듬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책을 안 읽은 상태에서 각자가 궁금해하는 또는 각자가 추정되는 이야기를 그 책의 제목이나 저자
또는 교수의 요구 등만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먼저 해버리는 것이죠. 또 파트별로 나눠서 읽고 발표하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읽은 것에 대해서 비평을 꼭 달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은 파트에 대한 비평을 모두가 이야기하게 하고 이제 그것까지 들으면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비판적인 여러 안목을 내가 접한다는 것은 궁금증이 몇 배로 증폭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증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책을 완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궁금증 중폭작용을 책 읽기 모임에서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속해 있는 넓은 커뮤니티에서 한 5명 정도 책 한 권을 가지고 임시로 사람을 모아서 지금 말씀드린 스웨덴식 독서법 같은 것들을 잘 동원하셔서 한번 운영을 해보셔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독서 모임을 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책을 읽기로 해요. 그러면 책을 한 권 다 읽고 와서 한두 사람이 소위 발제라고 하죠. 책을 요약해서 발표하게 하고 토론을 그냥 하는 그런 독서 모임을 하는 경우가 유형으로는 제일 많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권하지 않습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발표를 너무 잘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책을 못 읽고 간다든지 나는 발표를 잘 못한다든지 내 발표 차례가 올 때가 두려워진다든지 막 이런 일종의 강박적인 독서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책을 읽는 능력을 높여가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할 때는 최소한 2번, 보통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하기를 권하고요. 일단 책을 완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책에 대한 일종의 기대, 추정 또는 그 책을 읽는 자기의 이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독서 모임을 먼저 한번 짧게 하시기를 권해요. 그런데 책을 읽을 때 저는 분담, 요약, 역할을 나누어서 독서 모임을 하는 쪽을 권하고요. 이제 2번째 독서 모임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나눠서 읽었으니까 분담된 것을 발표하고 이해를 넓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할 때 자기가 이해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이런 시간을 꼭 같이 갖기를 권합니다. 요걸 한번 하시면 모두가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번째 독서 모임을 할 때는 책을 완독을 한 상태에서 자기의 비평 같은 것들을 글로 써와서 글로 발표를 하는 그런 독서 모임을 하시기를 권하는데 완독한 사람들 중에 2분이나 3분 정도가 요약 발표를 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전원이 자신의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을 꼭 취해 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독서 모임이 좀 형식화되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또 제가 너무 긴 독서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이 공통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1년 계획을 세우고 20권의 책을 읽는 독서 모임이야. 그러면 내가 정해진 친구를 강제로 만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500명이야 1000명이야 이러면 그 책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어. 그런데 내가 3번에 나눠서 3회 독서 모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할 사람 나한테 개인톡을 보내주실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볍게 그렇지만 독서와 독서 모임 그 자체는 아주 유익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오늘 독서 얘기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모듬 공부법 함께하고 함께 응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꼭 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또 무엇인가 공부를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가 이 책을 왜 읽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해서 무엇인가를 달성할 때 원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5가지로 정리할 거야 라는 구체적 목적 그것을 가지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다만 그것을 함께 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는 거 요것만 하시면요 우리가 연령대와 상관없이 성취감을 단기 공부에 의해서 팍팍 느껴가면서 지적 삶을 성장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